이번에는 목재 재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여지는 것은 참죽인데요. 참죽 작업을 하다 보면 짜투리가 많이 나옵니다. 뭐 다른 작업도 그렇지만, 그래서 이 짜투리들을 모아놨다가 조각조각 시간 날 때마다 이어가지고 하나의 판을 만들어 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엔 이 판 위에다가 목련꽃을 한번 피워볼까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밑그림 작업을 합니다. 직접 그려서 이 판의 크기와 어떤 일정 균형에 맞게 밑그림 작업을 일단 합니다. 밑그림 작업이 완료되면 일단 파넬 부재에다가 파넬 부분을 오려서 붙입니다. 저는 가지부터 먼저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가지를 너무 기니까 한 3등분 정도 해서 가지로 쓸 부재, 장미목 판재 쬐끄만 거에다가 붙였습니다. 이 역시도 다 재활용입니다. 그래서 이제 끝에 공간이 많은 부분들은 톱으로 이제 대충 썰어내고, 톱질이 끝나면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섬세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가지 부분은 조각도를 가지고 조금씩 파냅니다. 물론 뭐 스카시로 작업할 수도 있지만 그림 자체가 워낙 볼록볼록하고 뭐 이렇게 좀 조그매가지고 스카시 작업보다는 오히려 조각도가 나을 것 같긴 합니다.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지를 완성을 했습니다. 완성한 가지 형태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홈을 파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부재에다가 위치를 잡고 가지의 형태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는 이 표시된 그 선에 따라 가지고 홈을 파냅니다. 깊이는 뭐 부재의 어떤 두께에 따라서 적절하게 파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홈이 다 파지면 접착제를 바르고 꼭 각 해당하는 홈에다가 가지를 집어넣고 완전히 잘 들어가게 단단하게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. 체결을 하면 잘 굳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무거운 걸로 눌러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일정 시간을 좀 기다려 줍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꽃잎 부분인데요. 이 꽃잎은 그 경계선에 따라서 한 번에 다 오려 가지고 한 번에 다 붙일 수도 있는데, 저는 이 꽃의 원근에 따라서 맨 뒤에 꽃잎부터 하나씩 붙여 나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. 제 느낌일지 모르지만 한 번에 붙인 것보다는 뒤에 거부터 붙여 나온 게 완성도 면에서도 그렇고 또 봤을 때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나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맨 뒤에 거부터 한 장씩 똑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작업이 이제 같은 작업을 꽃잎 숫자만큼 반복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꽃잎의 위치도 그렇거니와 또 꽃잎의 어떤 그 느낌, 맨 앞에 있는 꽃잎, 뒤에 있는 꽃잎, 이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해서 이 방법을 선택해서 했습니다. 이 부분은 뭐 각자 편한 방법을 선택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장 한 장 붙여 나가고, 그래서 또 대패질하고 또 긋고 금을 긋고 파내고 붙여놓고 건조하고 대패질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. 꽃잎의 소재는 소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. 문을 만들다가 남는 연기 작업하게 되면
한 두께 6mm, 7mm 정도의 소나무 짜투리들이 남습니다. 대부분 다 버리는데 오늘 뭐 모아놨다가 이런 작업할 때 쓰니까 그 나름대로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무는 아깝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작은 짜투리라도 쉽게 그냥 버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련꽃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마지막 꽃잎을 붙이고 나니까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샌딩 작업을 살짝 해주고 오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마감을 하니까 색이 확실히 좀 짙어지긴 합니다.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